예, 오늘은 6.3절 할 거예요. 네, 내용은 순열과 조합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죠. 먼저 순열은 뭐죠? 네, 순서가 있는 거.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거 배웠죠? 네, 순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열과 조합은 뭔가를 세는 건데 차이점이 뭐예요? 순열은 순서 있게 세는 거고 조합은 순서 없이 세는 거예요. 그죠? 제일 많이 나오는 예제가 뭐예요? 처음에 딱 보면 정석이나 모든 책에 나오는 거. 한 반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거다. 그럼 뭐예요? 순열. 그죠? 반장 먼저 뽑고 부반장 뽑잖아요. 그죠? 그런데 임원 둘을 뽑는 거다. 그럼 뭐예요? 둘이 순서가 없죠. 그러면은 조합이고. 그죠? 네. 그런 거 할 거예요, 오늘은. 볼게요. 순열은 집합의 순열, 영어로는 퍼뮤테이션이라 그래요. 이것은 집합의 모든 원소들의 순서적인 배열이다. 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그런 정의예요. 네. 집합의 모든 원소들의 순서적인 배열이다. 굉장히 딱딱한 정의인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집합의 원소를 순서대로 비슷한가? 네, 늘어놓는 그런 방법이 순열이에요. 그죠? 네. 한자어를 싫어하는 것 같네요. 제가. 네. 배열이다 뭐 이런 말을. 볼게요. 그 다음에 집합의 R순열이다 라는 건 뭐냐면 그 집합 중 R개의 원소들의 순서적인 배열이다. 그러니까 R개만 뽑아서 이제 그걸 뽑는 방법을 쓰죠. 예를 들어 볼게요. S는 1, 2, 3이에요. 그러면 S의 순열은 뭐가 가능해요? S의 순열은 가능한 게 뭐예요? 1, 2, 3을 늘어놓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개의 숫자를 쓰겠죠.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뭐죠? 1, 2, 3 중에 하나.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그 다음에 하나를 썼어. 그러면 두 번째 칸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왜냐면 앞에 쓴 거는 또 못 쓰니까. 그럼 마지막 칸에는 한 가지. 그래서 곱하면 6. 뭐 아니면 더 멋있게 쓰면 그냥 3팩토리얼. 그죠? 3팩토리얼 가지가 되는 거죠. S의 이순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순열의 개수를 쓰는 게 아니라 순열을 쓰라 그랬죠. 순열의 집합.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가능한 거 다 쓰면 늘어놓는 방법을 다 쓰면 돼요. 1, 2, 3이 있고 또 뭐 있어요? 네, 뭔가 이런 것도 순서를 가지고 해야지 빼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1, 2, 3이 있고 뭘 기준으로 할까요? 먼저 요 맨 앞에 거를 기준으로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서대로 써보죠. 그럼 이 앞에 게 1인 경우는 가능한 게 1, 2, 3, 그 다음에는 1, 3, 2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인 건 다 했잖아요. 앞에가 뭐인 거 이제 2로 시작하는 거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작은 거부터 쓸게. 그러니까 계속 원칙은 작은 거부터 쓰는 거예요. 이 다음에 1, 3. 그 다음에 또 2로 시작해서 가능한 게 3, 1. 그 다음에는 3으로 시작해서 가능한 게 1, 2.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해서 가능한 게 2, 1. 이거 쉬운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순서를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훨씬 복잡한 상황에서도 잘 빼먹지 않고 셀 수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 다음에 S의 이순열이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1, 2, 3 중에 두 개의 숫자를 늘어놓는 방법을 쓰잖아요. 방법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순열들은 뭐가 있겠어요? 그건 순열이고 이순열이라는 거는 뭐예요? 두 개. 작은 것부터 쓸게요. 이것도 1, 2가 가능하죠. 또 뭐 가능해요? 1, 3. 처음에 1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은 다 했으니까 2 넘어가면 2, 1,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3, 1, 3, 2. 이게 다죠. 그죠? 이렇게 돼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경우의 수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면 좋죠.
두 개의 숫자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앞에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세 가지. 그다음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곱하면 여섯 가지 되는 거죠. 이거나 이거랑 값이 같죠? 왜 그래요? 세 번째 칸은 앞에 두 개가 결정되면 자동으로 결정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같은 거죠. 네. 그 다음 보죠. S가 A, B, C, D예요. 이번에는 이순열을 쓰래요. 그럼 되게 많겠죠. 네, 귀찮으니까 개수만 세보죠. 몇 개가 될까요?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네 가지, 그 다음 자리 세 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12개. 그죠? 고배 법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순열은 몇 가지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24가지. 그죠? 네. 그래서 정의라는데 Pn, R이라는 거는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에서 R순열의 개수예요. 그죠?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정의를 했죠? 네, PNR. 그래서 P가 이제 뭔지 알겠죠? 어디서 왔다? 퍼뮤테이션에서 온 거예요. 볼게요. PNR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지금까지 한 것과 같죠? PNR이라는 건 뭐냐면 n개의 집합에서 R개의 원소를 뽑아서 이렇게 순서대로 늘어놓는 방법을 써요. 그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전체 집합은 n개예요.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예요? n가지. 그 다음에 n-1가지. 땡땡땡에서 어디까지 갈까요? n-r 요게 좀 헷갈리죠. 플러스 1. 플러스 1이 맞아요. 네. 이런 걸 기억할 때 이렇게 하면 좋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 차이가 나잖아요. 이 숫자가.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하나 차이 나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n-r-1인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얻어낸 공식이 뭐예요? P, N, R. 이게 뭐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간다? n-r 더하기 1까지 간다. 이렇게 쓰면 되고, 팩토리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 분모에 이걸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이게 되고 분자는 뭐가 돼요? n 팩토리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예, 여기 적혀 있어요. 정리라고. 증명은 방금 했고요. 그죠? 네. 정말 세듯이 하면 돼요. 아까 예제랑 똑같아요. 예제 몇 개 또 볼게요. 100명의 사람이 참가한 경품 행사에서 1등, 2등, 3등을 선발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그랬어요.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밑줄 그어요. 3명 찾으면 돼요. 첫 번째 줄에 올 수 있는 게 몇 명? 100명. 그러니까 100 곱하기 두 번째 줄은 99, 세 번째 줄은 98. 그러니까 100 곱하기 99 곱하기 98이 답인 거죠. 네. 이런 것도 계산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100 곱하기 99 곱하기 98. 혹시나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산기. 울프람 알파라고 제가 가르쳐 준 적 있나요? 네, 그거 쓰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되게 뿌듯한 거를 저번 주에 봤는데 2학년 학생들 수업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수업이 어떤가. 요즘 2학년 학생들은 발표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조별 발표.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다변수 함수인데 뭔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프 그리는 거. 복잡하게 생긴. 그거를 울프람 알파로 막 학생들이 하더라고요. 되게 뿌듯했죠. 아, 학생들이 배운 걸 쓰는구나. 네. 여러분도 내년에 아마 쓸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네. 보죠. 그 다음. 경주에 참가하는 8명의 선수가 있다. 우승자는 금메달,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을 받는다.
동률은 없다고 할 때 메달이 수여될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가능한 방법의 수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뭐겠어요? 너무 쉽네요, 문제가. 8 곱하기 7 곱하기 6, 그죠? 네. 그 다음 보죠. 외판원이 8개의 도시를 방문하여야 한다. 특정한 도시에서 출발하되 나머지 7개의 도시는 원하는 순서대로 방문할 수 있다. 이 외판원이 8도시를 방문하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인가? 몇 가지죠? 8개의 도시를 가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도시는 이미 정해놨어요. 사장님이 너 어디부터 가 정해놨어요. 그럼 그거는 이미 결정이 돼 있잖아요. 가지가 그냥 한 가지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세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요. 7가지, 6가지, 5가지 땡땡땡이니까 합이 뭐가 돼요? 7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A, B, C, D, E, F, G, H의 순열 중에서 A, B, C 문자열을 포함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A, B, C는 항상 붙어 다녀야 되니까 하나 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자면 A, B, C는 하나로 이렇게 붙어 다니고요. 항상 요 순서대로 순서도 정해져 있죠. A, B, C로 B, C, A도 안 돼요. 그죠? A, B, C로 붙어 다니고 있고 나머지 H까지는 이거랑 이것들은 각각 그냥 따로따로 다닐 수 있어요. 원래 이런 식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덩어리로 잡은 것의 경우의 수를 따로 생각하고 덩어리를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이 전체적인 경우의 수를 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덩어리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A, B, C 이거는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거, 이 덩어리를 하나로 보고 전체적인 게 순서로 늘어놓을 수 있는 순서의 개수가 몇 가지예요? 6개 원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그러니까 몇 개예요? 6 팩토리얼. 그죠? 혹시 제가 질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이해 안 가면은 그때그때 이야기하세요. 질문하세요. 아무리 쉬운 것도 좋으니까.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갔네. 그럼 하나 비슷한 문제 하나 또 해볼까요? 그 의자가 8개가 있는데 여기에 네 부부가 앉을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부부끼리는 같이 옆에 앉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럼 보죠. 어떻게 돼요? 부부끼리는 같이 앉아야 되니까 2명씩 이렇게 묶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이 4개의 빨간 덩어리들을 늘어놓는 방법의 수고 그게 몇 가지예요? 4팩토리얼이고 그 다음 부분적으로는 여기 각각 부부마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있어요? 남녀하고 여남 2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곱하기 2에 4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총 경우의 수예요. 그럼 또 하나 약간 바꿔볼까요? 이 8명의 부부가 원탁에 앉아요. 그럼 몇 가지일까요? 원탁에 앉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앉아요. 부부끼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새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거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랑 비교만 하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일렬로 늘어났을 때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8개가 사실은 여기 8개 다른 걸로 보이는 게 여기서 하나잖아요.
그죠? 1, 2, 3, 4 이렇게 앉는 거랑 여기서 2부터 시작해서 1, 2, 3, 4 앉는 거랑 여기서부터 1, 2, 3, 4 앉는 거랑 원탁에 앉을 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8개마다 여기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한 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만큼 빨간 수의 개수만큼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원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8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비율을 생각하자고요. 네, 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돼요? 4팩토리얼 곱하기 2의 4승을 8로 나눈 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저기 원탁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쭉 늘어놓는 걸로 먼저 생각해요. 우리가 쉽게 더 세기 쉬운 걸로 생각한 다음에 그 세기 쉬운 것과 지금 상황하고 상태를 비교만 하면 돼요. 비교를 잘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그냥 늘어났는데 여기서는 1, 2, 3, 4, 5, 6, 7, 8 뭐 8, 1, 2, 3, 4, 5, 6, 7 7, 8, 1, 2, 3, 4, 5, 6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경우의 수잖아요. 그죠? 근데 원탁 상황에서는 어때요? 1, 2, 3, 4로 시작하나 여기서부터 1, 2 시작하나 여기서부터 1, 2 시작하나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는 8개마다 8개가 이쪽에서는 같은 거로 인정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있는 경우의 수 나누기 8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전지수 학생 맞아요? 네. 지금 아까 표정 보고 설명하고 있는데 또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죠? 알죠? 이해 갔어요, 이제 여러분? 네. 네. 다시 한번. 여기서 몇 개가 여기서 하나로 세는지를 세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1, 2, 3 사람이 1, 2, 3, 4 이렇게 앉았어요. 자리를 이름을 줄게요. 1, 2, 3 어떻게 주나? 이렇게 주나? 1, 2, 3, 4 이렇게 앉아서 참 어떻게 되지? 네. 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리 정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랑 1, 2, 3, 4, 5, 6, 7, 8이면 이렇게 앉은 거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2, 3, 4 이렇게 앉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파란 걸로 하자. 여기가 2가 되고 3,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빨간 거하고 파란 게 여기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맞아? 그건 이해 가요? 다른 거잖아요. 맨 앞에 누구냐도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어때요? 원탁에 앉았을 때 주변을 무시하고 그 테이블에 앉은 사람의 관계만 보는 거예요. 내 왼쪽에 누가 앉았고 오른쪽에 누가 앉았고 이런 것만 본단 말이에요. 주변으로. 그러면은 원래 빨간색으로 앉나 파란색으로 앉나 상황이 어때요? 구별이 안 가죠? 네? 왜 4로 나눠요? 1, 2, 3, 4 있고 2부터 시작하는 거 있고 3부터 시작하는 거 있고 4부터 시작하는 거 있고 5부터 6, 7, 8, 8개 있잖아요. 왜 4로 나눠요? 아, 잠깐만요. 그럴 수 있나? 나도 헷갈리기 시작했어. 네. 음, 부부 문제를 고려해서 그렇다. 네, 저기 손은주 학생 말이 맞아요. 4로 나눠야 돼요, 4로.
네네. 박수. 네. 4로 나눠야 돼. 네, 맞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같은 상황에, 여기서 다르지만 여기서 같게 세지는 게 뭐가 있느냐 보면은, 그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거 덩어리로 봤잖아요, 우리. 덩어리가 움직이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여기 4개짜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로 카운트돼서 4로 나누는 거고요.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8개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이렇게 부부끼리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할 때 이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경우를 세볼게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이게 있고 또 가능한 게 뭐예요? 3, 4부터 가능하잖아요. 2, 3은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건 4로 나누는 게 맞아요. 네. 아주 좋아요. 네. 근데 이 경우의 수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틀려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아주 잘했어요. 또 질문 있어요? 네. 전에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수업할 때도 그런 적이 있지만 수업할 때보다는 이렇게 연구할 때, 실제로 연구할 때 누구랑 연구하면 그럴 때가 좀 많아요. 어떨 때냐면 뭘 했어. 그래서 답이 뭐야가 나왔어요.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다른 게 답인 것 같아요. 아니야, 이게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저게 답이야. 했다가 또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아까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적도 되게 많아요. 수학 연구하다 보면은. 네. 네, 또 8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네. 그럼 넘어갈게요. 그 다음, 네. 8인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래요, 또? 네, 오늘 또 저기 100분 토론. 네. 4파하고 8파로. 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얘네가 적혀 1, 2, 3, 4, 5, 6, 7, 8 이렇게 융통이 지수도 있고 네. 2, 3, 4, 5, 6, 7, 8이 이렇게 융통이 지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8로 나누는 네. 시작을 저기서밖에 안 하셨잖아요. 시작을 저기서 해서 2개를 못 푸셨으니까 2에서부터 시작이라고 하면은 네. 또 저도 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 그럼 여러분 우리 저기 다음 시간까지 고민을 해보죠. 4로 나누는 건지 8로 나누는 건지 그 다음에 이유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여러분 알겠죠? 네. 네. 숙제로 해오죠 뭐. 네. 숙제 이렇게 제출용으로 그냥 A4 용지에다 하나 해서 이렇게 써오세요. 그냥 답 쓰고 나는 4로 나눠야 된다, 8로 나눠야 된다 쓰고 뭐 제출하죠.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할게요. 네. 네. 일단 여러분 한번 쓰는 걸 좀 보고 싶어서. 네. 그래요. 그냥 그럼 저한테 내세요, 이거는. 네네. 오케이. 저한테 내세요. 그냥 볼게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보죠. 예, 그 다음은 조합으로 넘어갈게요. 예, 좀 집중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진행하기가 힘들어요, 수업을. 그러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께 대화하고 이렇게 같이 옆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좋은데, 네, 그거는 계속 그러면은 이제 다른 친구한테도 방해가 되니까 수업할 때 하고 제가 시간 주면 그때 뭐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죠. 네. 그 다음에 조합은 알게의 원소를 순서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보죠. S가 1, 2, 3, 4일 때 S의 2조합이라는 건 뭐예요? 1, 2, 3, 4로부터 2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1, 2 뽑으면 되죠. 이거는 집합기호로 쓰는 게 맞겠죠. 그죠? 1, 2.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1, 3.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지금 기준을 잡자고. 1이 먼저 있는 걸 다 써볼게요. 그럼 1, 2 있고 1, 3 있고 그 다음에 1, 4. 그죠? 미리 있는 건 다 한 거죠. 그 다음 뭐예요?
2 있는 거 해볼까요? 2 있는 건데 2, 1 해야 되는데 여기 1은 있잖아요. 순서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2, 그 다음 뭐 하면 되겠어요? 3. 그 다음에 2, 4. 그죠?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면 되고 3은 1, 2는 앞에 이미 다 써있죠. 3은 4.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그죠? 이거 6개인 걸 어떻게 세느냐? 이거 세는 방법은 그렇게 세면 좋아요. 먼저 순서를 갖고 세요. 아이디어를 주자면 순서를 갖는 게 좀 더 쉽거든요. 왜냐면 아까 했잖아요. 몇 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를 갖고 센 다음에 나중에 순서를 무시하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를 볼게요. 그럼 순서를 갖고 2개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이죠. 그죠? 총 몇 가지? 12가지인데 그러면 순서를 무시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 AB라고 쓸 수 있는 것과 BA라고 쓰는 것이 사실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개마다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6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일단 이따가 조합의 개수 여러분 잘 아는 거죠. CNR 이렇게 쓰기도 하고 대학에서는 더 많이 쓰는 방법이 이렇게 더 많이 쓰거든요. N개에서 R개를 뽑는 순서 없이 뽑는 방법의 수 이거를 계산할 때 요 아이디어를 갖고 계산을 할 거예요. PNR로부터 이 아이디어를 갖고 좀 이따 이야기하고 보죠. 그러면은 S의 3조합은 몇 개가 돼요? 뭐 쓰는 거야 뭐 네, 쓰는 거부터 해볼까요? 4개. 왜 4개가 나왔어요? 네, 아직 안 배웠어요. 4C3. 답은 4개인데요. 어떻게 하면 돼? 직접 하는 방법은 있어요. 1, 2, 3하고 뭐 1, 2, 4하고 그 다음 뭐예요? 1, 3, 4, 2, 3, 4 이렇게 4개 해도 돼요. 4개 하면 되는데 약간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아이디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숫자 하나를 빼면 돼요. 김예원 학생 맞죠? 네, 김예원 학생이 말한 것처럼 여집합을 생각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4개 중에 3개를 고르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한 명만 빼면 되죠. 그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할걸요? 뭐 할 때, 야, 우리 여기 50명 있는데, 뭐지? 한 명이, 아니, 뭐야. 한 명이 뭐 나가서 뭐 음료수 사오기로 해요. 그러면은 음료수 안 사오는 49명 뽑지 않잖아요. 음료수 사오는 한 명 뽑지, 그죠? 그러니까 여집합을 하는 게 우리는 일상적으로 당연해요, 그죠? 술 마시는 게임 MT에서 하는데 10명이서 해요. 술 안 마시는 사람 9명 고르지 않잖아요. 술 마실 사람 1명 고르지, 그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개의 원소가 되지 않는 한 명을 고르는 방법은 뭐예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잖아요. 그러니까 4가지 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디어가 이따가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네. 그 다음 또 보죠. 네, 그럼 이제 정의해요. N choose R이라는 거는 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런 기호를 쓰세요. 이게 더 많이 쓰이는 기호니까 이거는 CNR하고 같은 뜻이에요. N개의 서로 다른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에서 R 조합의 개수예요. 그러면 4 choose 2는 몇 개예요? 이거는 용어는 4 choose 2라고 말해요. 4 choose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는 뜻으로 네, 4 choose 2는 뭐가 될까요? 아까 그 PNR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2개를 뽑는데 순서를 가지고 뽑아요. 그럼 뭐예요? 4 곱하기 3이죠. 그런데 순서 상관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주면 돼요?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에 4 추즈 3은 몇 개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럼 뭐 이렇게 하겠죠. 4 곱하기 먼저 순서를 갖고 뽑으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 곱하기 2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3개 순서를 바꾸면은 그 상관이 없으면 몇 개가 같은 게 돼요? 3 팩토리얼 개가 같은 게 되죠. 그래서 나누기 6 하면 되죠. 네.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4 추즈 3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4 추즈 3을 4, 3, 2에서 3팩 해서 4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좋은 아이디어는 뭐예요? 4추주 3을 4추주 1로 바꿔서 하는 게 더 쉽죠. 그래서 그냥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 공식을 이따가 배울 거예요. 네. 한번 써볼까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n개에서 r개를 뽑는 거랑 n개에서 몇 개를 뽑는 게 같다? n-r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같다는 거죠. 그죠? 네. n추주 r에 대한 계산을 이제부터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이야기한 아이디어예요. p 예를 더 쉬운 예부터 시작해 볼게요. p4, 3하고 4추주 3을 비교 한번 해볼게요. p4, 3은 몇 개였어요? 아까 우리 알죠? 4 곱하기 3 곱하기 2예요. 그죠? 그런데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은 p4 추주 3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3팩토리얼 많은큼의 것들이 순서를 무시하면 그냥 1, 2, 3 하나로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개수에서 3팩으로 나눠주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그렇다. R팩토리얼의 비율이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n추주 r은 pnr을 r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n팩토리얼 나누기 n-r팩토리얼 곱하기 r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예제 볼게요. 52장의 포커카드로부터 5장의 카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 그럼 뭐야? 52 추즈 5죠. 52 추즈 5인데 계산해보면 52 곱하기 51 곱하기 50 곱하기 49 곱하기 48 나누기 500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런 계산은 뭐 굳이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보죠. 또한 52장으로부터 47장의 카드를 선택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몇 가지예요? 52 곱하기 51 곱하기 50 곱하기 계속 곱해갖고 47 팩토리얼 해도 되지만 아까 이야기한 거랑 상황이 어때요? 같죠? 52장으로부터 47장의 카드를 진짜 뽑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제외할 5개만 뽑고 이거 버리면은 47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뽑은 카드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경우의 수가 같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cn,r이랑 cn의 n-r이랑 같다. 이거 아까 얘기한 거고, 이런 증명을 지금 이 증명은 뭐였어요? cn,r이랑 cn,n-r이랑 같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했어요? 어떤 동일한 물체를 세는데 이런 방법으로 셌더니 이 값이 나오고 저런 방법으로 셌더니 저 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두 개가 사실 같은 걸 센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놓고 얻어진 등식이죠. 동의해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합증명이라고 불러요. 조합증명. 그러니까 경우를 세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근데 같은 물체를 센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거를 이야기해요. 뭐 정의를 해보죠. 항등식에 대한 조합 증명, 영어로는 combinatorial proof라 그래요. 조합을 combinatorics라고 하고 증명은 proof니까 이거는 항등식에서 양변의 값이 같음을 보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고, 증명 방법은 하나의 수학적인 어떤 물체를 두 가지 방법으로 셈으로써 두 값이 같음을 보이는 거예요.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어떤 집합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것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를 보임으로써 이 A라는 집합의 크기와 B라는 집합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등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두 개의 집합이 크기가 같다라는 걸 뭘 갖고 보이냐면은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있다라는 걸 이용하면 값이 집합의 크기가 같겠죠? 네,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네. 이건 좀 더 간략한 방법이고 이거는 좀 더 약간 좀 더 어려운 방법이죠. 이런 조합 증명을 사실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우리 그래프 이론에서 배운 게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떤 동일한 물체를 요렇게도 세고 저렇게도 세서 두 개의 값이 같다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프에서 엣지의 개수의 두 배는 뭐랑 같다? 디그리의 합과 같다라는 거를 이 방법을 이용해서 구했어요. 그죠? 뭘 셌죠? 그거 할 때? 뭘 셌죠?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엣지를 센다라는 거는 이제 엣지의 개수 이런 걸 두 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셌냐면요. 성냥개비 같은 걸 셌어요. 이렇게 생긴 거를. 그죠? 이렇게 생긴 게 여기 몇 개 있느냐. 그러면 이거를 선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엣지마다 어때요? 두 개씩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냥개비를 다 더하면 몇 개가 돼요? 엣지의 개수에 곱하기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점을 중심으로 세면 어떻게 돼요? 점을 중심으로 하면 성냥개비가 의미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몇 개예요? 점의 디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의 디그리들의 합이죠. 그죠?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거를 보였잖아요. 기억은 나죠, 여러분? 결과는. 그죠? 이 증명이 바로 이것도 조합 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했던 n-r이 n-r이라는 것도 조합 증명이잖아요. 그죠? n개 중에서 r개 뽑나 아니면 n개에서 n-r개를 뽑아서 버리고 나머지를 택하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같다라는 거예요. 조합에 관한 예제 몇 개 보죠. 10명의 선수로 된 테니스 팀에서 시합에 출전할 5명의 선수를 선발하는 방법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인가 그랬어요. 몇 가지예요? 10추즈 5. 그죠? 네. 값을 굳이 계산한다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5 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계산보다도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있냐 없냐를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순열로 셀 것이냐 조합으로 셀 것이냐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테니스 팀에 5명의 선수를 선발하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안 해요? 출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문제상에서는 몇 번째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성으로 항해해야 할 임무를 띈 우주비행사로서 30명의 훈련을 받아왔다. 모든 승무원들이 같은 임무를 띠고 있다고 가정할 때 6명의 승무원을 선발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30 추즈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순열로 세야 돼요? 조합으로 세야 돼요? 6명의 승무원에 대한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30 추즈 6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예제 볼게요. 길이 n인 비트 문자열 중에서 이를 정확히 알게 포함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길이가 n짜리인데 그럼 비트 문자열인데 그 중에 1이 알게가 있어요. 나머지는 뭐겠어요 그러면? 0. 비트 문자열이 비트라는 말은 0 아니면 1이 들어가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0이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의 개수가 몇 개냐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세면 될까요? 네, 좀 고민해 보세요. 시간 조금 줄게요.
공모 특히 저기 경우의 수 셀 때 제일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아 이건 조합에 나온 거니까 조합으로 풀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생각하지 말고 상황을 보고 그것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세요. 좀 해결한 사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이거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리 이게 몇 개예요 지금? n개의 자리잖아요. n개의 자리인데 자리에 이름을 붙일게요. 얘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붙일게요. n번 자리까지 그죠? 1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1이 들어갈 자리를 몇 번 자리에 들어갈지 뽑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2번 자리를 뽑았어요. 그럼 뭐예요? 1이 2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n개의 공이 있어요 여러분. 예, 로또가 더 익숙하니까 이렇게 공이 n개가 있어요. 그 바구니에 넣고 골라서 몇 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알게 공 고르면 만약에 357 그러면 357에다 1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n개의 숫자 중에서 r개의 숫자를 고르는 것과 같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n 추즈 r이 되는 거예요. 결론. 그러니까 자릿수의 이름을 넣자는 거예요. 자릿수의 몇 번째인지에 대한 이름을. 그 다음에 보죠. 이산수학 과목을 개발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수학과 교수가 9명, 전산과 교수가 11명일 때 수학과 교수 3명, 전산과 교수 4명을 4명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몇 가지예요? 네. 이것도 답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손으로 답을 끝까지 내보고 그다음에 맞나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까요? 먼저 수학과 교수 9명 중에 3명을 고르는 방법이 있으니까 9C3 그죠? 왜냐하면 순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전산과 교수는 11C4 이렇게 되죠. 그런데 두 개 이제 더해요 곱해요 이게 문제예요. 더해요 곱해요 곱해요 그죠? 이거 뽑고 이거 뽑는 거잖아요. 아니면 수학과 교수가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전산과 교수를 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가지치기처럼 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더하느냐 곱하느냐. 네, 끝났어요.